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작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우리 국가직 추가 채용 시험 경제학 똘똘 해설 강의 임해 볼 텐데요. 우선 간단한 총평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전체 수준은 지난 국가직과 지난 지방직 사이의 수준이다 라고 짧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은 그런 난이도를 보였고요. 이런 경우는 상당수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번 이후에 계산 문제가 많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사실 시간적 압박감을 받는 상태에서 계산 문제를 푼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는요, 의외성이 되게 많아요. 쉬워도 계산 문제 말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 평상시에 계산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GDP 포함되지 않은 거 신규의 경우에는 포함되죠. 그리고 외국이라도 외국 기업이어도 국내면 포함됩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지만 해외면요 포함 안 되죠. 답은 3번. 정부가 건설한 경우 정부 지출에 포함돼서 포함이 됩니다. 정답 3번. 자, 2번입니다. 반갑다 친구야가 나와야 되죠. 자, 우리 MVPY 공식을 떠올려 봅니다. MV는 PY. 근사치 공식 만드는데 유통속도 일정이니까 유통속도 증가율은 0이 되겠죠. 그래서 M 증가율만 남고요. 인플레이션율, 비상승률, Y 증가율이 됩니다. 자, 통화 공급 증가율이 2.5예요. 그 다음 실질 GDP 증가율이 2%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은 0.5가 되겠죠. 자, 우리 이제 피셔 효과에 의해서 명목이자율은 실질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인데, 자, 우리 주어진 요건 실질이 4입니다. 인플레이션은 0.5입니다. 그럼 명목은 얼마 되겠습니까? 4.5. 정답은 3번. 자,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균형점에서의 뭘 물었습니까? 탄력도를 물었어요. 일단 두 개 일치시켜서 가격과 수량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탄력도 구하는 공식 우리 뭐였습니까? 델타 Q 지그재그 Q, 델타 P 지그재그 P죠. 자, 그러면 P는 균형 가격 20이고요. 자, Q는 균형 수량 10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늘 신경 써야 될 것은 얘죠. 자, 이거 Q를 P로 뭐해서 풀었습니까? 미분해서 풀었죠. 그런데 이거 이렇게 풀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델타를 씌우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패턴으로 만들려면 델타 P가 이렇게 넘겨오면 돼요. 그럼 얘가 2분의 3이 넘어가면 역수 3분의 2죠. 3분의 2.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델타 이렇게 씌우세요. 그러면 델타 Q를 델타 P 나누면 이렇게 넘어온다면 2분의 5가 넘어가면 됩니다. 역수 취하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5분의 2죠. 그래서 각각 계산하면 4번이 나온다. 자, 요거 꿀팁으로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레온트의 평형이죠. 완전 보완이죠. 틀렸습니다. 자, 등량은 L자형이죠? 예, 틀렸습니다. 자, 늘 말씀드립니다. 요 콤마는 이퀄이기 때문에 EL은 K로 봐라. 그러면 2를 넘기면 2분의 K이고요. 여기다 1을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노동은 1, 자본은 2로 결합하면 최적 투입 비율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4번은요. 한계 기술 대체율 변화율 대비 자본 노동 투입 비율의 변화율이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한계 기술 대체율 변화율 대비니까 이게 분모로 오죠. MRTSLK의 변화율분의 그 다음에 자본 노동 투입 비율 L분의 K 요소 집약도죠. 요거 변화율을 분자해 둔다면 이거 우리 뭐였습니까? 대체 탄력성이죠. 우리 완전 보완 관계는 대체할 수 없으니 대탄 얼마입니까? 0이죠? 1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자, 5번 되겠습니다. 자, 무차별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 체감이죠? 맞습니다. 2번 재밌습니다. 자, 완전 대체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뭡니까? 선형이죠?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EX 더하기 Y 이것도 선형 완전 대체인데 그러면 기울기가 항상 1이냐?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효용의 막대기 칠하면 이게 무차별 곡선 되죠? Y로 풀면 기울기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2가 될 수 있어요? 항상 1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하양 직선은 맞지만 자, 항상 1은 보장 못하죠? 옳지 않은 건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정말 많이 얘기해 드렸었죠, 여러분들. 자, 이거 이렇게 원을 그려서 수평과 수직이 있는데 Y축이 음이다. 즉 비제화합니다. X축이 양, 제화합니다. 이런 상태는 이러한 모습의 무차별이 나온다고 그랬죠? 뭡니까? 상향의 모습이죠? 네, 3번 맞습니다. 4번 완전 보완 레온트의 평. 자, 무차별 뭡니까? L자형.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6번 갑니다. 사실 이 문제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내용이죠. 자, 총수요 총공급에서 인플레이션 유발 원인과 결과입니다. 자,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우리 분명히 총수요가 증가해서 생긴 거죠. 총수요 증가하면 물가도 뛰고 Y도 증가하죠. 예, 그 다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유가 급등에 의한 총공급 감소가 사례입니다. 총공급이 감소하면 물가는 뛰지만 총생산량 감소하죠. 답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이제 7번입니다. 이 문제가 쉬운데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자, 봅시다. 보수입니다. 보수는 클수록 앞쪽이 경기자 I, 뒤쪽이 경기자 B의 보수입니다. 자, 먼저 따져볼게요. B가 전략 X를 고르면 A는 3 고르죠. 자, B가 Y를 골라도 2 고릅니다. 그러니 경기자 A는 전략 X가 월 전략이 되죠. 그래서 월 전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B는요? 자, 경기자 A가 전략 X를 고르면요. B는 3 고르죠. 전략 I를 고르면 1 고르네요. 그러니 B의 월 전략은 없어요. 그러면 두 개 모두 우월 전략이 있어야 우월 전략 균형이 생기는데 한쪽은 없으니 우월 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럼 3번 내시균 복수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 내시는요 별표끼리 맞는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한 개지 두 개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 우월 전략 균형은 항상 내시균형이다. 자, 우월 전략 균형은요 상대방 전략 관계없이 나의 보수를 가장 크게 하는 것으로서 가장 협소한 내용이고요. 내시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나의 보수를 크게 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이 다양하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작은 집합, 얘가 큰 집합이죠. 얘가 자연수라면 얘는 정수일 수 있죠. 자, 자연수이면 정수이다. 맞죠.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 뭐라고 그랬었어요? 우월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 답한다 했습니까? 네. 그래서 맞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3번만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저는 너무 놀란 것이 이 문제도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간번호 시리즈에 그대로 있어요. 그냥 제가 맨날 수업했던 내용이고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미리 많이 접해서 알면 너무 빨리 풀어요. 자, 경기 변동 옳지 않은 것은 우선 2번입니다. 투자의 변동이 크죠. 그 다음 경기 좋을 때 소비 늘고 투자 늘고 GDP 늘고 고용도 느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행성을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단기적 모습이 경기 변동이에요. 장기적 추세를 경기 성장이라고 하죠. 바뀌었습니다.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은 반복적이긴 한데 주기나 진폭이 불규칙적일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진짜 절제 나비의 비법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단위당 노동 투입 시간은 투입 유형이죠? 투입은 뭐 할수록이요? 작을수록이잖아요. 자, 우리 절대우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절대우위 제품별이죠? 커요? 6과 8 중에 누가 작아요? 6이 작죠? 절대우위 A국입니다. 카메라도 누가 작아요? A국이 작죠? 그래서 모두 A국한테 절대우위가 있으니까 4번 선지 어떻습니까? 두자 모두 절대우위 누굽니까? A국이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비교우위는요? 나비 작전입니다. 나라별로 근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상대값 8분의 6과 10분의 3을 비교하면 아니 8분의 6이 크잖아요. 우리 투입은 작은 쪽이니까 이쪽이 작아요. 그러니 A는 어디에 비교입니까? 카메라 비교입니다. 그러니 B는 어디입니까? 스마트폰의 비교이죠. 그래서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까지 갑니다. 뭐 그냥 10번까지 일사천리였어요. 쭉쭉쭉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코즈 정리에 대한 문제죠. 자, 갑은 100만 원의 값어치, 을은 30의 가치. 뭐가요? 늦은 밤 듣는 거에 대해서. 자, 이제 그러면 분명히 을이 뭐 하고 있습니까? 늦은 밤 K-팝을 자주 듣는데 이 때문에 갑은 숙면을 취할 수가 없다. 자, 갑은 음악 소리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 100의 값어치인데 을은 늦은 밤 듣는 값어치가 30이다. 자, 코정리는 자발적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자, 만약에 갑이 을에게 50만 원의 비용을 제한한다면 자, 듣지 않는 대가로 어떻습니까? 얘는 100의 값어치니까 이거보단 적게 줄 거예요. 얘는 30의 값어치니까 높게 받아야 되겠죠? 그 사이에 50이 있으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거래 비용이 매우 크면 협상 안 됩니다. 해결이. 그래서 해결은 어려울 수 있고요. 4번 자, 정부 개입이 필수입니까? 코즈 정리의 핵심이 뭐예요? 자발 협상이 한다는 거잖아요. 핵심 필수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1번. 자, 여러분들 효용 극대화를 지금 묻고 있는데 특히 이제 CD형일 때 우리 공식이 있었죠. X 어떻게 구합니까? 소득을 PX 나누죠. M은 다 걸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야. X는 알파만 걸리죠. 이 공식을 외워서 풀면 그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 얼마입니까? 180. 그 다음 X제 가격 얼마입니까? 6이 나왔죠. 그 다음 알파 베타 합이 5예요. 근데 알파 쪽은 요 2죠. 계산하시면 10이 나오고 같은 식으로 Y도요. 소득 180을 Y제 가격이 얼마입니까? 3으로 나누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이 5인데 자, 우리 이거는 Y쪽이냐 베타를 가야 되겠죠? 3을 갑니다. 3. 계산하면 36. 정답 2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그러니까 말 문제가 여러분들 늘 마지막 땐 속 썩힌다고 그랬어요. 단기 PC와 반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이죠. 제가 뭐라 했어요?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이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네. 자, 우리 긴축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1번 필립스가 수직에 가까우면 분명히 희생률은 작아지죠. 네. 그래서 분명히 필립스 곡선 수직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요 포인트 긴축을 하더라도 실업률은 변하지 않죠. 네, 그래서 희생률은 작아진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단기 AS와 필립스 곡선은 서로 대칭적이죠. 이쪽이 가파르면 이쪽도 가파른 기울기였습니다. 그 다음 희생률은요. 합리적 기대보다 적응적 기대일 때 크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합리적 기대는 장기 단기 원칙이 수직이고 그 다음에 적응적 기대는 단기 원칙이 우하형이에요. 그러니 긴축을 하면 이러한 실업률의 증가라는 희생이 나타나죠. 적응적 기대가 크게 나타납니다. 3번도 맞습니다. 4번 적응적 기대에서 실업률의 상승이 없는 반인플레이션이란 단기
요거 이제 보십시오. 단기는 우항이고 장기는 정적기도 수직이죠. 이때 긴축을 통해서 반인플레이션을 취했을 때, 자, 분명히 어디입니까?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의 고난도 신유형 거시편에 보시면 너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특히 올해 26년판에서는 제가 교재에도 전부 다 실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 고난도 신유형에서 두 문제 하나 그대로 적중을 시켰습니다. 간단히 요약 정리해 볼까요? 기대이론은 장기 이자율이 단기의 평균으로 구하죠. 단기 평균을 단순히 구한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완전 대체 관계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단기 평균만이 아니라 위험하니까 뭔가 프리미엄을 얹어주자. 유동성 프리미엄을 얹어서 구했습니다. 이 말은 완전 대체는 아니고 불완전 대체 관계일 때 가능했었고요. 분할 또는 분리 시장 이론은 아예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분할 분리 시장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정형화된 팩트 체크 세 가지가 있었죠. 우선 첫 번째는 뭡니까? 함께 움직인다. 함께 움직인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기가 다른 채권들이 함께 움직인다. 두 번째, 단기 이자가 낮으면 뭐가 된다? 우상향. 단기 이자가 높으면 우하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팩트 3번은 일반적으로는 우상향이다. 그런데 기대이론은 요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얘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분할 분리 시장 이론은 3번만 설명을 해요. 이거는 분할 시장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기대 이론은 둘 다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유동성 프리미엄은 전부 다 설명 가능했었죠.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기대 이론은 1, 2, 분할 이론은 3번, 유동성 프리미엄은 전부 다였습니다. 그럼 요걸 이용해서 풀어보죠. 자, 먼저 3번 시장 분리 이론, 시장 분할 이론은 왜 장단기 채권의 이자율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잘 설명한다고요? 그걸 설명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요. 얘는 팩트 3만 일반적으로 우상향인 요거만 설명하지 나머지 설명 못해요. 그래서 몇 번 틀려 정답이었습니까? 3번. 그 다음 4번 기대이론 아까 뭐라 했어요? 완전 대체관계. 정확히 3번이죠.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고 분명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14번이요. 자, 이 문제 사실 별거 아닌데 우선 어느 경제 번원 통화가 100이고요. 지급 준비율 10%인데 구해봐라. 단 모든 연금은 은행이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법정만 남기고 모두 대출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승수의 조건입니까? 신용승수의 조건이죠. 신용승수는 지급준비율, 여기서 지급준비율은 그러니 법정이겠죠. 법정 지급준비율의 역수입니다. 자, 10% 0.1 10분의 1 역수 얼마입니까? 10이죠. 자, 승수는 10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번원통화가 100이에요. 번원통화의 승수 곱한 것이 통화량 M이 되죠. 얘가 10이고 얘가 100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1000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지급준비금은요. 여러분들 저해작전 통현예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통화량은 현금에다가 뭐를 더했습니까? 요금을 예금을 더했는데 시중현금이 지금 없어요. 다 은행이 예치했으니까. 그러니까 통화량 자체가 예금이 되는 거죠. 그 예금 통화량 1000억 중에 지급준비율 10%니까 얼마가 지급준비금이겠습니까? 100억. 그래서 간단히 3번이 나옵니다. 자, 우린 15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이제 문제예요. 이거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세 가지 사례로 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기대 효용 이론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이런 함수 있었을 때 애초 자산이 주는 효용, 남는 자산이 주는 효용. 그러면
확률까지 곱해서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뭐가 됐었습니까? 기대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값이 함수에 대비했을 때 값을 효용을 한번 구해보세요. 요 효용함수의 m이 얼마입니까? 4900. 대입하시면 20에 70 곱한 거니까 1400이 돼요. 우선 1400의 효용을 구했습니다. 2500을 마찬가지로 대입하시면 50 나와서 1000이 되죠? 1000이 됐습니다. 자, 900을 대입하면 30이니까 600이 됩니다. 그거에 뭐요?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게 기대용이잖아요. 곱해서 더하니까 자, 1040이 나오고요. 투자비도 똑같이 곱하면 돼요. 0.3, 0.5, 0.2 곱해서 더하니까 1040입니다. 차이가 없죠? 그래서 0이다.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념이 쉬워도요. 역시 많이 접해야 빠르게 정확히 한 번에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조세규칙 얘기죠? 자, 잘 보세요. 우리 수요가 완비입니다. 소비자가 완전 바보잖아요. 누가 더 덤태겠습니까? 소비자가 덤태겠죠. 근데 생산자 모두 귀착이니 틀렸죠? 자, 옳지 않은 거 바로 1번 답입니다. 쌤이 늘 말씀드리지만 1번이 답이면 발문에 옳은 옳지 않은 것만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굳이 2, 3, 4를 볼 필요 없습니다. 혹시 실수를 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실수 거의 없고요. 실수를 설사하더라도 시간을 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가능하면 1번이 답이다 그러면 옳은 옳지 않은지만 확인하고 마킹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자, 공부를 위해서 2, 3, 4도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완전 날쌘돌입니다. 누가 덤태겠습니까? 생산자. 맞죠? 공급이 완전 날쌘돌입니다. 소비자가 모두 덤태기 쓰겠죠? 맞습니다. 공급이 완전 바보입니다. 그럼 공급자, 생산자가 모두 덤태기 쓰겠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17번입니다. 거창해 보이지만 별거 없었어요. 자, 최초 균형 상태에서 동시 이동할 때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어떤 결과냐? 자, 1번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P와 Q라고 하고요. 우하향, 우상향. 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우측 이동. 공급이 감소합니다. 좌측 이동. 분명히 가격은 오르죠. 가격은. 거래량은 폭을 모르니까 알 수 없죠. 그래서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는 알 수 없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자, 또 그려봅니다. 수요, 공급. 자,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좌측 이동.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우측 이동. 명백히 가격은 뭐합니까? 떨어지죠. 감소. 자, 그런데 분명히 균형 거래량은 이동폭을 모르니까 불분명하죠? 네.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여기 막히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이제 선생이니까 풀이 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P와 Q, 수요와 공급. 자,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그러면 거래량은 분명히 늘었지만 가격은 알 수 없죠. 폭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거래는 증가했지만 가격은 알 수 없다. 네, 틀렸네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P와 Q, 우하향과 우상향. 모두 감소입니다. 좌측 이동, 좌측 이동. 거래는 분명히 줄었어요. 가격은 폭을 모르니까 알 수 없죠. 그래서 가격은 알 수 없고 거래는 분명히 줄었다. 틀렸죠? 정답은 2번. 자, 18번 갑니다. 자, 이런 문제, 쉬운 문제를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의도예요. 자, 공급 수요 곡선에서 분명히 긍정적 외부 효과를 내부하라. 긍정적 외부 효과를 낳았기 때문에 자, 위쪽에 누가 있는 겁니까? SMB가 있는 것이요. 아래쪽에
PMB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부하자. 뭘 줘서요? 보조금을 줘서. 그러면 당연히 이 수익선이 뭡니까? 상방 우측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가격도 뛰고 거래도 증가하죠. 가격도 뛰고 거래도 증가합니다. 생산자잉여 당연히 뭡니까? 증가하죠. 근데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초는 이게 생산자 잉여예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균형 가격이라면 자, 이 전부가 생산자 잉여니까 생산자 잉여는 뭡니까? 증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번 답이다? 2번이 맞는 답입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수없이 많이 다뤄드렸던 문제고요. 바이블 같은 문제죠. 자, ADAS 분석. 자, 우하향 AD, 우상향 단기는 우상향 AS입니다. 장기는 수직을 전제하겠죠. SAS, LAS가 됩니다. 자, 조세가 증가해요. 그러면 IS 좌측 이동을 통해서 AD가 좌측 이동하죠. 그럼 균형점이 이 점에서 이 점 옴으로써 P 하락이고 GDP도 줄죠. 단기로 물가와 소득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자, 분명히 소득이 완전 고용화 잠재 GDP보다 작기 때문에 침체 상태를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럼 노동 수요가 줄기 때문에 임금이 떨어져요. 그 비용이 감소하니까 SAS가 뭐 해야 됩니까?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SAS가 하방으로 내려와서 요점에서 균형점을 맞게 되죠. 그러면 물가만 대폭 하락할 뿐이지 자, 산출량은 최초점을 뭐합니까? 회복할 수 있죠. 자, 장기에는 물가만 감소하게 됩니다. 정답 2번. 정말 빈출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0번. 아마도 20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인구 증가를 고려한 솔로 모형이 됩니다. 제가 정상 상태, 균제 상태 정의 한번 말해주세요. 뭐였습니까? 스몰 k가 일정, 스몰 y가 일정한 거죠. 스몰 k는 자본량이 일정한 겁니까? 1인당 자본량이 일정한 겁니까? 1인당입니다. 항상 솔로는 1인당이죠. 그래서 1번 틀린 이유는 1인당 자본량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번이 아마 전 25문항 중엔 가장 있어 보이는 그런 어려운 선지였었을 거예요. 자, 설명해 드립니다. 자, 보세요. 물음이 1인당 자본량 증가율입니다. 어떻게 구하죠? 스몰 k분의 델타 k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델타 k가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두 개가 0이에요. 그거 없어져요. 그러면 델타 k는 SFK로 뭐합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써도 되죠? S 곱하기 K분의 FK로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어요. 이 S는 뭡니까? 저축률입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FK는 스몰 y죠? K는 스몰 k 그대로 쓰겠습니다. 원래 스몰 y는 원래 뭐예요? L분의 라지 y. 스몰 k는요. L분의 뭡니까? 라지 K인 거죠? 그러니 요거를 요렇게 소거하면 결국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K분의 라지 Y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생산량이 가량 100인데 총 자본량이 10개예요. 그러면 기계 자본 한 개당 몇 개를 만든 겁니까? 10개. 아하! 자본의 평균 생산이죠. 자본의 평균 생산물입니다. 따라서 K분의 FK는 결국 요거가 되는 거니까 얘는 자본의 평균 생산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인당 자본 증가율은요, 또는 1인당 자본량 증가율은요, 저축률과 자본의 평균 생산에 뭐로 구할 수 있다? 곱.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몇 번 정답이 되는 겁니까? 2번이 정답이 됐었죠.
자, 우리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현재의 K가 정상 상태 K보다 크다면 정상 상태 수준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수렴 가설을 우리 공부했다고 한다면 너무 쉬운 얘기죠. 냅두면 자연스럽게 정상 상태로 뭡니까? 수렴합니다. 역시 공간몰이도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틀린 겁니다. 4번. 정상 상태는 자 델타 K가 0이지만 이 나라에선 아닙니다. 정상 상태 개념 자체가 자 스몰 k 1인당 자본량이 뭡니까? 일정한 거니까 자 분명히 델타 K가 0을 의미합니다. 4번도 역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죠. 몇 번만이 정답이 된다고요? 자 분명히 2번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꾸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 21번입니다. 자 이거 발문이 길지만 별 의미 없죠?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가격 규제 정책으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와 Q고요. 여기 균형 가격이에요. 그런데 균형 상태인데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으로 규제 가격의 수요량이 균형 거래보다 증가? 자 바로 이렇게 최고 가격제를 설정해 보면 자 규제 가격의 수요량 여기죠. 근데 균형 거래량은요. 아무리 수요량 많아도요. 공급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균형 거래량이 돼요. 아하, 최고 가격제, 다른 말로 가격 상한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소비자 보호죠. 자, 시장 거래 가격은 균형보다 낮아졌죠. 그 다음 시장 거래량이 여기입니다. 자, 규제 가격의 수요량보다 여기입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작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초과 수요가. 그 다음 생산자 잉여는요. 자 보세요. 거래도 작고 가격도 작으면 생산자의 당근 감소하는 건데 정확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거래에 대해서 공급 곡선과 이런 요걸 최소 요구했는데 실제 요 가격 요거래 요걸 받았으니 이거만이 뭐예요? 생산자 잉여죠. 원래 생산자 잉여에 비해서 뭐였습니까? 감소죠. 증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자, 우리 이제 2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혹시라도 이게 어려웠다.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도 신유형 거시 12번. 자, 저는 똑같은 문제인데 사실 3개 연도까지 해서 이미 다 해드렸어요.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단지 쉽게 2년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우리 고난도 신유형은 미시거시 국제는 반드시 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자, 우리 현재로부터 1년 뒤 시점에 1년 만기 채권의 예상 이자율은 잘 들으세요. 우리 지금 여기 뭘 물었습니까?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을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구하느냐? 장기 이자율은요. 자, 단기의 평균 값으로 구한 거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해서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분명히 뭘 물었냐면 현재로부터 1년 후 시점의 1년 만기 채권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보세요. 우선 이게 1년 만기예요. 1년 만기 이자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 다음 2년 만기는 얼마입니까? 3%입니다. 자, 그러면 요 2년 만기는 이게 끊어볼게요. 요게 2%죠? 그럼 얘는 뭘까요? 이 용어를 뭐라 합니까? 1년 지난 뒤 1년 만기 이자율이에요. 1년 뒤 1년 만기 채권 이자율. 바로 요거죠. 이걸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장기 이자율 3%는요. 어떻게 나오느냐? 요 단기 이자율의 단순 평균입니다. 두 개니까 2분의 2 더하기 X. 자, 그리고 2년의 유동성 프리미엄 얼마로 줬습니까? 0.2%를 줬죠? 0.2%를 더해요.
그래서 3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x 값을 우리 얼마로 해야 되느냐?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 나온다고요? 3.6이 나온다. 그래서 뭐 여기 구하실 때 별 어려움이 없으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3.6이다 하면 5.6이죠? 2 나누면 2.8이니까 그죠? 0.1에서 3.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히 3.6이 나옵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예상해서 많이 해드렸고 이건 심지어 3개년까지 해드렸어요. 사실은요. 충분히 또 나올 겁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문제는 몇 번 답이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갈게요. 오답률 1등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뭐가 있어 보였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제경제는 암기한 대로 나와요. 자, 이자평가설 공식. 우리 유위험 이자평가설을 써본다고 한다면 환율 변화율은 국내 이자율에서 뭘 뺍니까? 해외 이자율을. 참고로요, 무위험 이자평가설을 써도 근사치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유위험을 쓴 것은 요 조건 때문인데 이건 모르셔도요, 어느 공식을 쓰시면 답은 4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환율 변화율. 현재 얼마인데요? 5인데요. 자, 기대 실질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6으로 변한 겁니다. 환율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애초 5분의 6에서 5를 뺀 1이죠. 곱하기 100. 그래서 몇 퍼 나옵니까? 20%가 나옵니다. 국내 실질 얼마입니까? 모르니까 X. 해외 실질은요, 여기 2%네. 빼서 2%니까 넘기면 얼마입니까? 22%. 그냥 간단히 나와요. 간단히. 이자평가서 공식 쓰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이제 이게 저는 그 생각이에요. 역시 공간번호에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는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들 24번에 배치되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오래 걸려요. 더구나 마지막에 가면 멘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지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느냐. 자, 우리 IS 곡선과 LM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재화시장, 화폐시장 동시 균형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투자가 줄었어요. 그럼 IS가 좌측 이동합니다. 그럼 소득이 줄겠죠? 이거를 뭐하기 위해서? 초기 균형 수준 돌리기 위해서 통화량은 얼마를 늘려야 되느냐? 통화량이 늘면 LM이 우측 이동이죠? 어디까지 와야 돼요? 최초 Y 수준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LM이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면 되느냐? 맨 처음에 최초 균형 수준에서 뭘 계산해야 됩니까? Y를 계산해 내야 돼요. 먼저 해보자고요. 우선 IS 곡선 어떻게 구합니까? Y는 CIG. C 대입하고요. I 대입해서 전부 다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LM은요. 화폐 수요와 실질 화폐 공급이죠. 자, P가 1이니까 P분의 2000에도 그냥 2000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LM을 요걸 얻을 수 있다. 그럼 두 개를 연립하면 Y가 얼마 나옵니까? 1200이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Y 1200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투자를 모함으로써 줄여봤어요. 이시만큼 줄였어요. 그러면 아까 했던 CIG 이 식에 투자가 이시만큼 감소하는 수치를 넣어서 역시 계산해 내게 되면 이러한 새로운 뭐를 얻을 수 있다? IS 곡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럼 이게 새로운 IS 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요한 건 있죠. 요 새로운 IS 곡선 바로 이겁니다. Y는 2500 빼기 500R이요. 근데 그 IS 곡선도 자, 최초의 소득 수준 1200을 여기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200을 다 대입하시게 되면 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R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입하니까 2.6에 뭐가 나옵니까? 이자율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LM 곡선을 새로 만들어서 이 만든 LM 곡선에 이잘 2.6과 소득 1200을 넣어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LM 곡선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LM 곡선 새롭게 구해봅니다. 자, P분의 M은 잠시 보류하고요. 얘를 먼저 한번 썼습니다. 3000에 5y 빼기 2500R. 근데 y가 1200을 만족하니까 대입하고요. r이 2.6을 만족해야 되니까 2.6을 대입하시게 되면 그 결과가 2500이 돼요. 그럼 이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P분의 M인데 P가 1이니까 새로운 M은 얼마 되는 거예요? 2500이 되는 거죠. 애초 M이 2000이었는데 2500으로 얼마 는 겁니까? 500이 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 증가분 얼마다? 500이다. 1번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제 기본서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 기본서에도 고난도 유형별 문제 그대로 있는 문제예요. 공간 번호 실수만이 아니라 제 기본서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뭐 적중이죠. 근데 문제는 마지막 때 이런 문제가 배치됐다는 것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런 문제는 진짜 중요합니다. 답 1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25번. 자, 그래서 24번에서 힘을 너무 뺀 나머지 마지막 너무 쉬운 문제도 잘 안 풀리게 되는 게 경제입니다. 자, 되게 쉬워요. 자, 현재 소득이 100만 원, 외식과 뮤지컬 관람에 사용한다. 자, 여기서 어떤 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개 지출을 더하면 1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외식 지출이 뮤지컬 관람 지출의 3배래요. 이거잖아요. 외식 지출은 뮤지컬의 3배다. 그래서 외식 지출 이퀄 3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외식 지출에 3뮤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3뮤와 1뮤를 더하면 뭐요? 4뮤. 4뮤가 100만 원. 그러면 1뮤는 얼마 되는 겁니까? 2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묻는 게 뭐예요? 뮤지컬 관람 가격인데 분명히 2회를 관람해서 25니까 1회면 얼마입니까? 12만 5천이죠. 정답 몇 번이요? 1번. 솔직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마지막에 가면 이게 멘탈이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쪽에 쉬워 보이지만 빠르게 정확히 한 방에 푸셔야 뒤쪽에 흔들림이 없이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많이 연습하셔라. 그러니까 매일마다 몇 개씩이라도 계속 푸셔야 경제 능력이 향상되지 한 번에 올빵한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경제는요. 자, 그래서 우리 전체적 25문항 풀이해 드렸고요. 자, 이제 드디어 작년에서 시작된 문제는 끝났고요. 이제 조만간 국회직 문제 3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셔서 군무원 시험도 있고 또 20년 국가직 지방직이 남아있죠. 자, 여러분들 올해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합격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몫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할 것은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